네, 취재수첩 유희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서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울산의 워라벨 지수가 네. 이전 연도에 비해서 확연하게 확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전국으로 놓고 봤을 때도 최하위 수준이라고요. 네, 꼴찌였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네, 이거를 저도 궁금해져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걸 조사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예요. 네. 이게 이제 그 남녀 평등과 일가정 균형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에서 남녀 평등이나 일가정 균형을 위해서 현황을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일가정 양립의 실태를 조사하고요. 지역별로 일생활 균형 지수라는 걸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7년부터 매년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맡겨서 매년 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연구를 하는 목적을 요 지수 산출하는 보고서에서 보면 사업장에서의 남녀 차별을 개선한다거나 모성 보호를 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시작한 1차적인 이유가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것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다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2017년에 이 제도가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양성이 평등한 일자리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한 조건으로 봐서 이런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이 깨지면 대체로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쉴 시간이 없어서 이제 내가 여가 생활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니까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에 굉장히 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자녀라거나 노부모라거나 이렇게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필요한 시간들 이런 여건들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특히 여성의 경우에 사회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얻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껴서 소위 말하는 경력 단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여성이나 남성 무난하게 내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지. 한 명 더 낳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황을 조사해서 이 일과 생활의 균형이 어느 정도로 잡혀 있고 문제라면 뭐가 문제인지를 좀 영역별로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지역별로 조사를 하고 울산이 아까 전국에서 꼴찌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역별로 이 지수를 다르게 다 이렇게 산출을 해요. 네. 그러는 이유는 그 지역에 특히 우세한 산업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 지역의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역별로 확인하고 또 비교해 보기 위해서 17개 시도를 나눠서 이 지수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야말로 이 지수를 보고서 네. 과연 살고 싶어지는 도시인지 그렇죠. 내가 나중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그곳으로 가도 괜찮을 것인지 그렇죠. 이걸 판단하게 되는 어쩌면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그 지수라는 게 네. 어떻게 조사가 되는 건지. 네, 맞아요. 이거를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도 이번에 이걸 취재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조사는 크게 4가지 분야로 진행이 됩니다. 일과 생활, 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관심도까지 보는데요. 일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거는 한 달에 150시간을 일하는 거를 기준점으로 봅니다. 예. 이러면 평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대략 7.5시간 정도 일하는 걸 기준으로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걸 봤을 때 점심 휴게 시간이랑 조금 쉬는 시간 약간 제한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가 일반적이고 이거보다 많이 일하면 일을 조금 많이 한다.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는 거죠. 그 외에 뭐 우리가 야근이라거나 아니면 주말에 따로 근무를 한다거나 같은 초과 근로를 얼마나 하는지 보고요. 또 1년 동안 휴가를 며칠이나 다녀왔는지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이나 이런 날짜 공휴일 빼고 15일 이상 휴일을 갔다 왔으면 갈 만큼 갔다. 그거보다 모자라면 부족하다고 분석을 합니다.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유연 근무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게 이제 양성평등 문화랑 관련이 깊은데 네. 일하는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돌보는 집 같은 경우에 그 특유하게 발생하는 생활의 패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조금 일찍 데려다 줄 수 있으면 조금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하고 대신에 조금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바로 데리러 간다거나 하는 네. 식으로 일의 패턴을 조정한다거나 근무 시간 자체를 변동을 준다거나 할 수 있도록 해서 근로자가 스스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도입돼 있고
실제로 직원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게 생활의 영역이에요. 아까 그 이 조사를 시행하는 목적이 양성 평등 구현이랑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까 지역의 사회 문화나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해보겠다 그러는데 이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가사노동에 어느 정도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성이 일을 하는 것이나 가사를 여성 남성이 나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네. 그다음에 일과 가족 생활 중에 본인이 어떤 것을 더 우선하는지 이런 개인의 의식 같은 것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여가 시간의 경우도 중요할 거예요. 평일에 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예. 그다음에 또 내가 그게 충분하다고 여기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제도적인 보장이 돼 있는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얘기하는 건 육아휴직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육아휴직을 얼마나 이용하고 또 남성도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는지, 또 최근에 또 부각되는 건데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그 배우자인 남성이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해서 하는 제도들 있잖아요. 네. 임산부들의 건강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얼마나 도입해서 운영하는지, 또 그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초등 돌봄교신 같은 게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우리가 실태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홍보하거나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지도 보고요. 또 가족 단위로 여가 생활을 하고 싶어도 시설이 없다면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장이라거나 문화시설 같은 것들을 지자체에서 얼마나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영역을 다 종합해서 지수를 만들고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운영이 되는 거를 100점으로 봤을 때 몇 %나 도달했는지를 가지고 지수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60점이다라고 하면 뭐 영역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100점 만점 했을 때 60% 정도 도달한 곳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도시를 그렇죠. 17개 시도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복지와 여가 생활이 어느 정도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를 네.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여기서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 1위를 했어요. 맞아요. 최상위가 나왔고 부산이 가장 높았죠. 울산이 가장 낮아요. 경북과 함께. 그렇죠. 전국 평균이 54.7점 정도였습니다. 네. 이거 2021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울산이 47.3점이었어요. 이게 이제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하고 공동 점수로 가장 낮은 거였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과 대구, 인천이 다소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걸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울산이 그 전년도인 2020년에도 똑같은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55.4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럼 많이 떨어진 거군요. 네, 그때는 전국 평균보다도 점수가 높았고 순위도 7위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공동 16위까지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그 시기상의 차이를 봤을 때 코로나19밖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 저도 왜 이렇게 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지 궁금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봐서 이 전체 데이터를 받아서 한번 영역별로 살펴봤어요. 예.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 2021년이 2020년에 비해서 모든 영역에서 지표가 다 나빠진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나빠지고 생활 의식에서도 나빠지고 제도적으로 안 좋아지고 지자체의 관심도도 저조해졌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들여다 볼까요? 가장 많이 나빠진 부분은요. 일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이 영역의 점수가 15.8이었는데 네. 2021년에는 9.8까지 떨어졌어요. 가장 극적으로 떨어지면서 점수 하락을 앞당긴 주범인데요.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자세히 보니까 일에서 아까 보는 게 근로시간, 네. 휴가 근로시간, 그다음에 휴가기간, 유연근무제 도입률과 이용률을 보는데 울산은 총 근로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에 울산 같은 경우에 총 근로시간이 평균 179.6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예. 아까 기준이 150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150시간이라는 것도 하루에 7.5시간, 그러니까 9시에서 6시 기준으로 했을 때 점심시간 1시간 빼고 휴식시간 30분 정도 제하면 요 시간 나와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달 동안 30시간을 더 일했다는 얘기니까 하루에 적어도 1.5시간씩 더 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거의 9시간씩 일을 했다는 얘기고 다른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9 to 6라고 했을 때 1시간씩은 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게 네. 물론 뭐 그냥
들으시면 네. 울산은 기업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이게 기업만 두고 벌인 조사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5인 이상의 사업장을 보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나 뭐 식당이라거나 이런 사업체들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도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문을 네. 닫는 데도 많았고요. 영업을 하지 않은 곳도 꽤 많았는데 네. 근로시간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2020년 뒤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고 사업을 안 하는 영업장이 많아지다 보니까 강제로 좀 일시간이 줄어든 측면이 있고 2021년에는 코로나 유행이 계속되기는 했습니다만 그저처럼 뭐 사업장을 완전히 닫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일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던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늘어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연근무제도 관련 지표가 나빠졌다는 것은 좀 우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연근무제를 울산에서 도입하는 직장의 비율이 2020년에 비해서 27%포인트 이상 줄어들었어요. 이거를 정부에서 권장을 하는데도 이용을 오히려 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입한 직장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도 25%포인트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유행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던 때라서 네. 뭐 식당이라거나 뭐 목욕탕이라거나 체육시설 같이 소위 위험시설로 분류된 경우에는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선제적으로 문을 닫아버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정상적으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가동하다가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 당시에는 그냥 문을 다 닫아버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일하는 시간 자체가 강제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2021년 들어서는 물론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줄었고 확진자 나온다고 모든 사업장 문을 닫는 일은 이제 하지 않잖아요. 그 사업 부만 한다거나 그 팀만 이렇게 폐쇄시킨다거나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생계 문제가 절박해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을 더해서라도 이 부분을 메꾸겠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서 네. 그만큼 일을 더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투잡이나 쓰리잡 같은 것까지 늘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포함된 거 아닐까라는 분석도 일부 나오긴 합니다. 생업이나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좀 더 그렇죠. 시민들이 절박하게 살고 계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따질 여유가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지표에서는 또 특징적인 게 있을까요? 생활 영역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타 지역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생활 영역. 예, 그러니까 생활 영역에서 정확히는 이제 일과 가정 혹은 여성의 업무나 어떤 뭐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 나빠진 건데 네.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세부 지표를 살펴보니까 여성의 취업에 대한 견해는 전년도보다 6.5%포인트가 좋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이 일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작 일과 가족 생활의 우선순위에서 뭘 더 우선해 줄 거냐 하면 일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일을 해야 되고 뭐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가족에 대한 돌봄은 누가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일이 먼저라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를 꼭 여성이나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라고만 보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울산의 여가 시간도 평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요.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일 자체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늘어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그게 성별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 일은 해야겠고 그런데 일을 너무 해야 되니까 뭐 일과 가정에서 뭘 더 우선할 거냐면 일 더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겨났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기준이긴 합니다만 네. 지표를 들여다보니 네. 진짜 살기 팍팍해지고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구나 네. 이런 게 보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제도적으로도 많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영역에서 사실 여성이 이거를 써야 된다는 인식은 이제 많이 좋아진 편인데 남성이 쓰는 비율이 아직도 모자라다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울산의 경우에 2020년 대비 2021년으로 봤을 때 육아휴직을 남성이 쓸 수 있는 경우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사업장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기업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도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후퇴가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와. 여러분 다들 너무 빡빡하게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게 2020년, 2021년이 동시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었던 시기이긴 해요. 네. 그런데 수치가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확 나빠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2020년 상황이 2021년보다 좀 좋았던 것들도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2020년의 상황이 일 생활의 균형으로 봐서는 더 좋았던 시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도 적고요. 여가 시간도 더 많이 쓰고 초과 근로도 적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일을 안 하고 혹은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좀 궁금해져서 코로나19 유행 직전이었던 2019년의 지표를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떠냐는 거죠. 2020년은 그렇죠. 그러면은 코로나19가 시작됐다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떤지를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2019년의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요. 당시 울산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43.3점이었습니다. 전국에서 16위. 이번에 비슷하네요. 조사한 거랑 별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2019년에 43.3점, 그리고 2020년에 55.4점으로 뛰었다가 2021년에 47.3점으로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21년의 조사 결과가 2020년이 좋았는데 나빠졌네요 라기보다는 원래 울산의 일생활 균형이 좋지 않았는데 2020년이 예외적으로 좋았던 것이고, 이게 좋았던 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생활의 균형을 우리가 따졌기 때문에 더 좋아졌다기를 보기에는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여가나 휴가 시간이 강제로 늘어난 것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유행이 좀 잦아들고 우리가 일상 회복의 얘기를 시작하게 된 2021년부터는 당장 예전처럼 2019년 예전처럼 일을 많이 하고 특히 또 수익을 많이 내는 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질 여유도 떨어졌다는 걸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울산의 현실을 이 지표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난 셈인데, 어쨌거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는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또 그리고 울산을 더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도,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스스로만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직장에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 부분, 제도적인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울산의 점수가 특히 낮습니다. 아까 지자체 점수가 울산 경우에 4.8점 정도가 나왔는데 네. 1등을 한 부산의 경우에 16점 가까이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일과 3배 생활 정도 네.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 제도적으로 많은 것들을 조례를 지정한다거나 전담 조직을 둔다거나 관련된 홍보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직장에 관련된 교육이나 컨설팅을 많이 해준다거나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실제로 직장에서 받아들이든 아니든 지역사회 전체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좀 더 중시하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게끔 지자체 차원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게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또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 울산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시겠어요. 네. 지금 2021년의 기준입니다. 네. 예, 저희가 이걸 설문조사 형식으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뭐 산업 통계 지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네. 고용 시간 같은 거는 확인을 해요. 그래서 주관적인 설문조사나 아니면 나는 몇 시간 일했는데 이렇게로 계산하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 고용노동부에서 산업 통계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뭐 고용 시간이 얼마나 됐고 그 근로 시간 초과 근로 시간이 얼마나 됐고 휴가를 얼마나 보장했는지를 5인 이상 사업장들의 모든 통계를 모아서 네. 평균을 내서 조사하는 거기 다시 때문에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걸 통계적으로 가중치를 내고 지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표가 내 개인의 것과는 맞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거보다 일 적게 하는데 혹은 나는 훨씬 많이 하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네. 요거는 평균을 낼 경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결과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수치가 전반적으로 울산은 좋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근로시간이 네. 일할 거리가 넘쳐서 굉장히 길게 일하는 거라면 네. 충분히 행복한 도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좀 많이 낮고 오히려 여러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계신 그렇죠. 그 수치를 나타낸 거라면 그럴 수도 굉장히 있는 거죠. 고민할 거리가 네.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버는 쪽에 신경을 썼다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좀 더 중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짜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면 생활의 균형도 유지를 해야 된다. 우리가 맨날 선진국에 일찍 퇴근해서 여가 생활도 즐기고 가족들과 시간 지내는 거 참 부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려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면서도 어느 정도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만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나 경제적인 지원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거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70점을 넘는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많이 부족하긴 해요. 그렇지만 울산이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거는 울산이 손꼽히게 돈을 많이 버는 부자 도시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균형 점수가 굉장히 낮다는 점에서는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2022년에 울산의 워라밸 지수는 또 내년 이맘때 나오는 네. 거잖아요. 이 수치가 조금만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조금 바람을. 더 나아졌기를 네. 그리고 그게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울산 시민 그러니까요. 스스로의 선택으로 좀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유희정 기자와 울산의 워라밸 지수 최하위인데 어떤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